비전을 네, 회장님을 통해서 받게 되죠. 음, 우리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한 데다 제가 경험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좋은 것만큼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지식만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경과 배움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모르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이런 단어를 몰랐어요. 그거다 안다 해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박한교회 다니면 우리한테 계속 미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없던 꿈이 회장님을 만나서 일본 시장도 애터미를 통해서 갈 수 있겠구나. 중국 시장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서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매일 모여서 퀴즈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미국에 스페인에 갔으면 하는 꿈이 있죠. 그다음에 좀 웃으면서 스페인에 가서 센터를 만들고 내부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되죠. 그런 꿈을 갖게 되니까 이제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은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과감하게 내치고 스페인으로 떠나려고 준비를 한 여성이 있으니 그 사람 이름하여 이경 팀장입니다. 평생을 어부로만 살았다는데요. 어부로 살았다가 그것이 자기의 천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천직이라는 생각을 해서 요한이랑 야고보랑 베드로가 새벽부터 무엇을 했는가? 그물을 깃는 일을 합니다. 그물을 깃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 안드레하고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다? 요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두 사람은 공부는 자신 있다 없다? 일하는 것은 자신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뭐에? 신앙에는 관심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이제 하지도 않고 맨날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못 들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이제 밤새도록 고개를 잡다가 못 잡은 거죠. 그때 첫 대면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그 말을 믿고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은 처음 본 예수님께서 오른쪽 그물을 던져갖다 실제로 던질 수 있겠느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미 배경이 이미 잔잔하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수라는 소문이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 동생이지 안드레 잠깐만요. 요한의 동생 아니야. 그렇게 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딱 봤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듣고 그거를 던졌더니 물고기를 건졌잖아요.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성희씨, 성희씨,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던지죠. 진실씨는 던지죠. 자, 우리는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그때 당시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면 던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2023년 애터미로 선환이 돼서 우리한테 접근을 하는 거야. 애터미를 하는 거지. 애터미라는 그물을 던져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걷어차죠. 안 하죠. 왜냐면 처음 듣는 낯설고 그다음에 들어보지 못하는 익히 얘기해서 거부감이 난다. 그 시에 뭐가 중요하다? 사전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전문가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터미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나한테 왔는지 스쳐가는 바람결에 따라서 온 건지 아니면 절대절명의 그가 나에게 선물 주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정하고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애터미가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야. 선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애터미가 선물로 다가왔는데, 저는 똑똑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저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 그래서 애터미를 딱 선물로 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발로 찼을까요? 발로 찼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경험과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로 차죠. 발로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베드로한테는 절대 저명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꿈이잖아요. 많이 잡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과 도움이 가잖아요. 돈이 한 사람만 배부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누가 행복하다? 나와 우리 가족, 그다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을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요시군이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고기를 잡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치를 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은 2000년도에 지금 있는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내가 좋고요. 우리 가정이 윤택하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꿈꿔왔지만 이런 세계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꿈으로도 그릴 수가 없어요. 꿈으로 절대 못 꿉니다. 왜냐하면 꿈도 자기 경험이면 배운 거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버는 것은 이해가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죠.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잘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년에 묶여서 이제 양보를 해야 되고 내가 갔던 수익의 50%밖에 연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차영수 국장님이 계십니다. 차영수 국장님 국세청 직원이었거든요. 국세청 직원이었는데 당신은 왜 국세청 직원 같이 그다음에 30년 차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고 뭐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금을 받는데 왜 네트워크를 했습니까?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이 그냥 국세청장 정도 되면 하늘에 나는 별과 같이 독수리도 떨어뜨리시는 그런 천하무敵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국세청장이라면 진짜 삼성, 현대, LG도 대통령은 안 무서워해도 누구는 무서워한다? 청장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시어트를 짠대요. 그 시어트에 만나서 국세청장 만나는 것은 영광이고 그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아도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 국세청장인데 자기는 국세청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세 명인가 네 명의 국세청장을 또 계속 보게 된 거야. 보게 됐는데
유태천장이 하늘을 나는 그런 권세를 누리다가 딱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사무실을 차린대요. 자기만의 공간이. 그런데 이 공간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이 전임 구세천장님한테 인사를 드려 딱 가다 보면 그 구세천장에서 잘생기고 아우라가 넘쳐나는데 은퇴한 그 총장님은 얼굴이 전후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진짜 뒤에 다 기선들이 몇 사람이 타가지고 줄을 몇 사람이 길에 한 달 전부터 예약했던 사람이 찾아오는 게 없어. 어떻게 찾아? 헤어지고 다른 뭐지? 기술이 따른다. 헤어지고 오는데 찾아오는 게 없어. 외롭게 하려는데. 그 노래가 내 그때 거기서부터 생각났나 봐요. 이것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치료가 됐어. 아, 예? 은퇴하면 가치가 있고, 할머니한테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에도 정말 존경받는 거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에서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꽃가게를 이제 여섯 개, 텐시를 저는 여섯 개인데, 그것도 많이 되지 않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본인의 딱 들어온 거죠. 네트워크는 펜시 여섯 개 하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더 재밌대요. 그래서 뭐가 재미가 있냐니까, 네트워크는 재고가 없다. 네트워크는 재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많이 해보시면 잘 알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네트워크는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조금 너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펜실 여섯 개 하면 3% 로스 품목을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하냐, 잊어버린 거. 네트워크에서 보관된 제품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왜 다른 있다, 없다? 그다음에 또 종점은 자기가 좋은 제품을 사러 세력부터 동대문자, 남대문자에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땅 치고 헤엄치기 식이고, 그때 이제 그 석장님의 보살이니까 나무한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애터미를 나한테 아내를 접하게 됩니다. 아내를 접하기 위해서 아내를 5년 동안 그 6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어쨌나 어, 아내를 데려다가 어디가 목이 부러졌던가 허리가 아팠었던가 배를 자랐던가 뭐 이렇게 하고 어, 어? 아파서 상자를 4분의 1로 짜냈어. 배 자른 거 맞잖아. 아니야? 상자를 위를 4분의 1로 잘랐다고. 어? 잘랐다고. 뚝배기를 어떻게 해? 위 절제. 배 잘랐다는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미안한 여자한테 그위 절제를 하더라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내의 코드가 병원을 아내의 코드가 병원을 쳤어.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게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전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전시를 안 했을 때 이럴 때 관리적으로 누가 해준다? 스폰서가 해줍니다. 스폰서가 이제 해주는 건데 스폰서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암에서 6년 동안 치료했는데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차장이 얘기하는 게 그때를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청장님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자기는 제2의 재산의 청장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팠어. 그래서 이제 그 코드가 사라졌어. 감사하다?
오후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진혁이를 만나게 됩니다. 진혁이는 저예요. 근데 저 영업사원 시켜요. 뭐지? 5분하고 코디기가 나타났던 달이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팔짱 고치겠습니다. 인터넷 중에서.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진짜 영광입니다. 코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음, 아니, 유스킨 기타 등등 모든 네트워크의 회사의 보상 플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회사를.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이거 외우고 있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보상 플랜은 누구를 위하여? 회사. 애터미는 누구를 위하여?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꼭 나와요. 전 세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회사가 있는데 애터미의 수익 구조를 나눠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소비자를 위하여 보상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치고 나가니까 애터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에서 그때가 이제 애터미 그 사무실 동작구에 있었거든요. 그 A4 용지에다가 그 여기다 붙여서 그게 동작구에 있는 거거든요. 창문에, 문에다가 A4 얘야, 용지에다가 텔레비전 꺼줘. 애터미 본사라고 이렇게 딱 해서 근데 거기서 세금을 1등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뭐냐면 그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세금세장 역할을 막는 그런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세금을 근데 거기서 심사를 해봤는데 애터미가 세금을 제일 잘 내니까 어떻게 된다? 일일 세무서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중간에는 아버지 다 커팅 시키는 거지. 하다못해 사람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사단이고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일단 이 중간에는 그 직원들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딱 한 사람은 아니다. 그 회사 진짜 건강하고 튼실하다. 진짜 모범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즈음에 청와대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청와대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애터미가 국정을 사칭을 해서 국가를 사칭해서 여행을 하기다라고 인구가 왔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요. 이것도 옛날 얘기를 하지? 옛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사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 사업 전략은 이따 구복합시다.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했을 때 보면은, 올해가 조금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뭐 창조, 뭐였으니 창조 문화가 창조 사업인가? 뭔가 그걸 이벤트해서 우리 애터미가 창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우리가 애터미를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국장님, 행정하는 지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제가 제 존경하는 국장님, 저기 그 차이스 국장님하고 저기 부채차에 계신 분들 앞에 이제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네. 저분한테 제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부채차에서 애터미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급습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냥 색깔 다 터지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털었는데 불세팅 중에는 뭐라는 안방이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는 딱내 끝맺혀 보면 이 회장은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회장이다. 그래서 거기서
위해서는 교과서. 아니, 어떤 회사이길래 회사에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회사일까요? 회사라 하면, 기업이라 하면, 기업의 목적이, 아싸, 선생님, 내가 대학을 들었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행추구, 애터미의 설립 목적은 교과서에 나왔나요? 아니요. 교과서에는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행추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행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행추구가 선생님 신뢰가 가야 한가요? 이행추구라는 우리는 이행추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 눈으로 애터미를 좀 수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애터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그 학점인가를 좀 여러 시간에 찾아서 우리 저희 석교 공부자한테 다 신고하면 벌써 1차적으로 걸러지겠네요. 내 눈으로 봤는데 애터미는 교과서 그 멘트가 아직도 우리 로열들한테는 이제 기회진단 교과서는 우리 이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그러면 왜 우리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여러분께서 여타가 됐으니까 궁금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내가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또 물어보면 여러분 정답을 얘기한다, 엉뚱한 얘기를 한다? 자,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가 했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서울, 서울시가 했던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오, 했던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보금을 이게 무너지게 되면 본인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이 무너지잖아요. 본인의 가치관이 무너지는데 행설수라고 엉뚱한시킨대요. 본인의 가치관과 애터미를 하게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되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충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제 생사 구락을 같이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애텀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애텀에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도 또 여러분 이제 파트너를 만났을 때도 애텀의 정신과 혼을 먼저 조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힘들지 않아요. 음. 저는 이런 교육을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애터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회사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박강규에서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아시죠?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대로 보시죠. 어? 그건 이제 날개야, 날개. 그 가지야, 가지. 그러면 성공이야, 갈등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사람, 어? 사람. 오, 이런 게 굉장히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하면 성공하게끔 판을 그렇게 작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핑크드럼에 우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작가가 없으면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작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작가가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하면 싱크로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한다. 박한길 회장님도 파운드를 하면 펄짜는 거야. 성공한다, 안 한다? 성공한다. 파운드를 하면.
그 사원이 못해 근본이 어디서 났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이렇게 하면 애점에서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전문가거든요. 나는 잘 못해. 저는 장사를 잘 못하고, 말도 아들합니다. 이해했어요. 말이 진짜 아들한다. 근데 뭐는 잘한다? 제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교육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집중이 있어요. 다른 건 잘 못해도.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겸손만 하면 성공하게끔 작가가 이 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이 어디서부터 났다? 사원에서부터 이 보상 플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 트랙이 다 어디서 나왔다? 이 사원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을 잡고 성공자들 때 성공자들 계속 이렇게 리서치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 포용, 이게 포용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감기를 물었었고 우리 과학 같이 일했던 차은숙 장님, 이명숙, 이석규 공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잘 훈련되어 있는데 그걸 훈련이 약인가? 한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왜냐면 계속 전통이 이어져서 10대, 20대, 30대가 다 우리는 사랑으로 성공한 센터입니다라고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당 비전센터에서는 내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저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맘마트를 좀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서 매일 아침마다 퀴즈를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해서 퀴즈를 했습니다. 부분만 제가 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성공하는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꿈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 비전센터는 사랑으로 성공한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센터의 장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센터로 와서 견학을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와서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저희가 부탁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네, 내비 틀리다. 그지? 서비스, 내비를 공유해도 말인데, 그래서 순간에 당황한 거예요. 이제 공유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공유가 사랑은 공유를 하면 할수록 좋고, 전 세계에 퍼지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가를 내서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우고 싶으면 애터미 센터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로 전주, 부산, 이런 데서 이제 반환을 수치를 옵니다. 근데 더 바라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대부분 센터에서 변화를 와이드를 바랬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변화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쪽으로 보냈다? 나를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1차, 2차 선교여행 안 가서 왔는데 여행 뭐지? 네? 이스타를 제가 순회를 해야 돼. 미국은 하나생전에 그림들이 너무 릴레스한지 무슨 없던 태국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대표로 나가잖아요. 무서워 이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맛도 최고 좋은 맛이 엄청 주죠. 하루 강의 하루 건강 하루 강의 이거는 기본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 전 세계를 제가 내 꿈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우리 센터 시스템에서 교육을 해서 나가기 원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난그 나를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보내서 싱가포르에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아바타, 그들 회장님 아바타, 박한길 회장님의 아바타가 된 거예요. 응?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뭐는 아바타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했다는 이 사례는 아바타다는 다른 건 형편없지. 박근혜는 이걸 또 준비해주지. 뭐는 말씀으로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전 세계를 순행시켜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이런 꿈이 없었다. 근데 누구로부터 이 꿈이 왔다? 박한교 회장님부터 이 꿈을 먼저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꿈에서 생각했었던 못한 꿈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서 이제 다른 파트너를 전 세계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쌍둥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무엇으로 준비를 했다? 그물을 이었잖아요. 그물을. 그리고 그물이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고기가 목적일까요? 그물이 목적일까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그물,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비있는 자는 그렇지.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고기 굽는 거랑 고기 굽는 게 아니라 국물을 굽는 거랑 국물 준비, 국물, 쓰레기 짜리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희망이니까,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저번에 했겠다. 우리 총장이 전에 어디 보자 하는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희망이 되죠? 네,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하고 준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다. 그 도구가 뭐냐면 애점의 화장품과 해모임인 거예요. 이것이 도구입니다. 해모임과 화장품이 도구예요. 그래서 이 해모임과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로 제가 조금 제 경험담에 의하면 그 경험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품을 해모임이 좋아요? 해모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폰서님이 주지랑 원장님이시거든요. 고대 나오셨고 은행 지점장이시고 거기서도 초 엘리트잖아요. 강의는 진짜 잘하고 한마디 한마디 버릴 말씀이 없어요. 수준이 높은 사람 강의하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억울함을 토로한 거예요. 김선자, 네. 내 강의 어때요? 알죠. 내가 생각하면 그래. 근데 잖아. 내가 강의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 표정에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초등학교에서 나는 아침마다 80대 가지고 국장일 때니까 사람들이 막 하루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감동을 받았다는 데서 누구한테 사진 찍기 원한다? 80먹으로 그 아줌마랑 같이 사진 찍기 원했지 기준안 난다면 그거다 나 힘들지. 그 사람은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되어 걸린다? 정말 누가 봐도 불가사의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렸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고 이거 애플린으로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소식일까요? 비상식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해모님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제 이제 제가 어떤 그 후원하는 이제 모임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해모임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해모임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직장이 경찰 공무원이래요. 경찰 공무원인데 행정직인가 봐요. 경찰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가중돼서 항상 피곤이 쩔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WS를 이렇게 먹었답니다. WS를 먹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WS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WS를 먹고 계속해서 견디어 왔는데, 그것을 WS를 먹어도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인을 통해서 해무를 먹었더니, 떠는 게, 피곤이 덜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나? 계속 해무를 먹었다. 이렇게 먹은 사례를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교수를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는 이제 암의 전문가고 WS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졌는데 그 한마디에 WS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야. 그 공무원이 사례를 들어서 해물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념이 좀 때문에 해물이 다르잖아요.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해물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사례, 체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 세이지 마스터 때 이명수 공단 이제 몇 년을 짰거든요. 3분 스피치를 하는 훈련. 3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 3분 안에 해모임에 대한 또는 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분 안에 그다음에 어떻게 수익이 되는 구조, 그다음에 어떻게 월천만이 되는 일, 3분 안에 다 집어넣고 스피치 하는 훈련을 우리가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30분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 실수한 거, 그다음 잘못한 거 다 뒤에서 때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표현할 수가 있는데 3분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해보임이 우리가 썼을 때 홍삼보다 10배가 좋대요. 홍삼보다. 홍삼보다 4배가 좋대요. 탄산보다 4배가 좋고 홍삼보다 40배가 좋고 인삼보다 100배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께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믿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지가 어떤 의대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제가 이제 나를 당연히 신뢰가 합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안내를 할 거냐. 이렇게 원자를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연구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것이 여러분께 되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게 되는 그만큼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공부는 여러분께서 진짜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해서 여러분 공부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면 진짜로 잘했어요. 작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어 있는데 2000년 동안 수출 1위가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출 1위가 한국에서 건강식품에서. 그런데 그것이 해모임으로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0년의 전통을 애터미 해모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텍스트 이런 거는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정관장의 홍삼이라 이런 제품은 애터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모임이 한 박스에 84,000원입니다. 자, 이 해모임이 한 박스에 84,000원인데 우리 조카한테 이것을 팔아야 될까요?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왜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조카한테 이걸 팔지 않고 먹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여서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 계시잖아요. 이 팀장님한테 이 제품을 제가 팔까 안 팔까요? 웃기잖아요. 같이 사업하는데 무슨 왜 팔아?
못 팔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모여있잖아요. 무엇을 듣고 싶다? 이 작품을 파는 방법을 안다.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이윤을 얻을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면 이 해머님과 화장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여러분의 만난 지인들한테 다 이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공유하거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절대 해머님과 화장품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사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결제하는 방법, 수상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성희 씨, 해모임은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수익 구조가 생기고 어떻게 인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파는 사람들이 있어. 팔지도 못하면서 산다? 그러면 안 돼. 파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한테 팔 게 아니라 파면 1회수밖에 안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생기고 어떻게 인컴이 되는지 어떻게 평생 동안 인컴이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먹고 사는 애터미 화장품 먹고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조금 있으면 300만 원, 500만 원 벌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공통적인 목적은 수익과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이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을 만났을 때, 이 할머니 다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할머니 먹으면 네가 건강해졌대. 화장품이 이뻐지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네가 이 제품을 쓰면 쓸수록 너에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게 1차적인 목표잖아요. 우리 경영 목표 첫 번째가 고객 성공이잖아요. 왜 고객 이쁨, 고객 건강을 이렇게 하지 않고 고객을 성공했을까요? 고객 이쁨, 고객 건강은 이것이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뻐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컴이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 더 중요한 것은 인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성공하는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성공하는 구조 쉽지 않은데 우리 애텀에서 고객이 성공하는 방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머릿속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제품을 통해서 네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소비가 소득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에서, 아, 이거 연금성 수익이 됐으면 좋겠고, 은퇴하고도 계속 수익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더 전문자적인 공부가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차적인 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거 약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우리 파트너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든 결과치를 내야 되잖아요. 판매사를 만들어야 되고 팀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 영업이거든요. 굉장히 고급 영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를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단정하건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했다가 이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이 뉴스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뭐냐면 나 그래 애터미 사업해 애터미 제품 써 열심히 써 그런데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 난 알지를 못해 가르쳐주지도 않아 뭐는 가르쳐 베팅하고 진짜 그냥 그거를 가르쳐주는데 그걸 해봤어 근데 결과는 그 수익이 유지가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 받았다
이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10년 후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알도 못하겠어. 우리 소비자 건축하는데 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회원가입하고 물건 쓰고 이렇게 해서 고개수만 뱅뱅뱅뱅 돌다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도 이제 10년 차가 됐으니까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킬 때 어떻게 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애터미 제품의 최대 단점. 이 뭐냐면 해모임을 먹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왜냐면 우리는 해모임을 먹어서 고객이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1차적인 목표고 그것은 당연한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는 우리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단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객이 너무나 많다. 불특정 다수를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고 나는 한 사람인데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쏴야 될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했을 때 조심조심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을 놓치기 쉬우니까 엄청나게 바쁜데 효과는 없어요. 교과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명의 고객을 만나는 것보다 10명의 고객을 10번 만나라고 다 있잖아요. 근데 100명의 고객을 인터뷰를 해서 상담을 해서 추리고 100명에서 만나서 10명으로 추리해야죠. 10명. 그 10명을 10번 만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합력하냐면 이 먹어야 될 대상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100명의 고객을 만나되 100만 값으로 만나되 어떻게 이제 10명으로 추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품을 통해서 너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우리 두 분이 진짜 잘해. 우리 경영사하고 영화사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배울 점이 너무 많고 훌륭한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 두 사람을 보고 우리 최한수 국장님 이렇게 보면 아니 두 분이나 최한수 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봤을 때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를 다 다녀봤잖아요. 어이 멋있다. 전국에 다니는 센터를 다 다녀봤다. 어이 멋있다. 큰 센터만 다녔어요. 작은 센터를 안 다니고 그 센터를 다녀봤는데 우리 센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 두 사람 같은 참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평범화가 안 돼. 연합을 해서 작전을 짜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월 달부터 이렇게 유능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했겠다. 입에 거품 날 정도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커져야겠잖아요. 우리가 인컴이 돼야 되잖아. 누구를 활용해서 스폰서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인적 자원, 아까운 인적 자원을 창고에 보관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조직, 우리 센터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장점 같아 보이지만 단점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타겟을 맞춰야 될지를 구분이 하다 이 타겟 만나다가 이 옆에 보니까 더 훌륭한 파트너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 것 같아 보이지만 효과가 떨어진다. 됐죠? 그러면 10명의 고객을 이제 추려야 되잖아요. 10명의 후보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와 후보자는 다릅니다. 소비자와
후보자는 다르잖아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해몽을 전달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사업을 시켜야 돼 말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해몽을 꾸준히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랑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할머니를 두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사업 설명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방법과 인건과 사원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그 다음날 또 맞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계속 한 달, 두 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타켓 리스트, 대상자를 우리가 잘못 선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는 4, 5, 60대가 아주 좋습니다. 4, 5, 60대. 20대, 30대 여성은요, 뭐에 바쁘다? 연애하고 자기 취미생활 이런 데 바쁘지 이것은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목매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4, 5, 60대 남성이 필요하다, 여성이 필요하다, 여성이 필요하다. 4, 5, 60대 여성이 절대적이고 남성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 자기 쓸모없어. 4, 5, 60대 남자들은 쓸모있다, 없다? 자기 쓸모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을 때 얘기해야 되지. 나갔을 때 얘기해야지. 왜 4, 5, 60대 남자들은 왜 아무짝에 쓸모없냐면 경제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문화인데 남자가 월급을 갖다 오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여자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럼 물건을 구매하는 누가 남자가 여자야?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 물건 구매하고 주문하고 다 해.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 근데 왜 신발 사갖고 왜 아빠 왜 옷장에다 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신발 사갖고 오면, 백화점에서 신발 사갖고 오면 신발장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빠 옷장에다 넣고 그래? 예? 지 신발 사갖고 했으니까 그렇지. 나 그게 아직도 궁금해. 이해? 그리고 옷을 샀는데, 백화점 옷을 샀는데 싸대. 내가 봐도 굉장히 비싼데. 그럼 왜 비싸냐면, 왜 싸? 본인은 싸다는데 내가 봤을 때 비싸. 근데 왜 물어봤더니 그게 할인을 해서 계속 그걸 누tuk을 드리는 거야. 이거 이때나 저때나 깜짝깜짝 봤을 때 50% 가격세라면 그냥 탁 하면서 싸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비싸거든. 근데 어쨌든 그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켓은 여성이 있는 거야. 명신, 명신, 명신. 여성은 경제권이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게 특이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친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잠시 남자들은 잘 못해. 어쨌든 시기하다. 남자들은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여자들은 네 가지 다섯 가지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뭐 하나 푹 빠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데 여자들은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애터미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최악의 쥐약은 20대, 30대 남자야. 이건 쥐약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다. 데이터. 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나와 있어. 그 10명의 후보는요,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면, 해모임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해모임이 필요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후보 중에? 해모임이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해모임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 후보자예요. 해모임이 필요 없는 사람, 화장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 사업자의 대상자의 후보순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해모임이 필요 없고
애터미 하자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다. 이것 갖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애터미를 도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그걸 명백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애터미가 목적이 아니라 애터미가 도구다. 도구? 그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에다가 너무 사랑과 에너지와 정열을 쏟게 되다 보면 어떤 녀석이냐 그 사람 얼굴 이뻐지게 하는데 전신 전력 진실이야. 그래가지고 한 파트너가 오면 10번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봤거든? 똑같은 사람이 10번을 대물 해. 그 다음 또 아쉬운 짓이 있어. 그 다음 또 AS도 해도 어디다 목숨을 건다 그 사람이 이뻐지기 위해서 그렇게 정열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해모임도 10번, 20번씩 계속 숫자서 계속 안내를 해요.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타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모임이 필요 없는 사람, 화장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는 필요해? 돈은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5명, 10명이 와야지만 여러분께서 편하게 재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파트너가 돼야지 우리 조직에 속도를 낸다니까요. 근데 나도 힘들어 이불을 죽겠는데 이 사람은 또 내 마지막 손이 가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덮는 이불 내가 도와주지 마지막 않으면 지금 조직에 돌렸어요. 성공할 갖다 수 없어. 널고 이러면은 내 에너지가 돌아가주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실이 네, 되거나 이렇게 뵐게요. 줄어들면 네.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했으면 좋겠다. 냉정, 절제. 철저하게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가다가 멈춤하고 가다가 멈춤하는 것은 이런 장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4, 5, 60대 여성이 우리의 타겟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 파트너나 우리 조직이 10명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한 명의 남자를 섭외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한 명의 남자 혹은 2명의 남자가 이 조직에 들어오면 이 조직이 튼실해져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담, 교육, 강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텀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남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남자들이 올라오는데 뭐를 한다? 교육, 강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 남자가 교육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분담을 잘해야 되는데 조직 관리는 남자가 해야 남자한테 되기 물건 팔라고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 집에 가요. 남자는 물건 파는 그런 능력이 특별한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육, 강의, 상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센터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여성의 초보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초보자가 여성한테 상담하기로 원할까요? 남자한테 상담받기로 원할까요? 송계시 여러분 여성. 남자한테 상담받기를 원해요. 참 어, 신기하죠? 여성의 저건 누구라고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남자가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면 조직이나 상담이나 교육이 아주 튼실하게 잘하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상담, 이 사람은 교육, 이 사람은 전달, 이 사람은 판매 이런 것을 적당하게 혹은 이 사람은 커피 나눠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런 것을 잘 해서 균형 있게 맞추게 되다 보면 조직이 튼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